조국 전 장관도 재판을 앞두고 있대요. 딸 입시 비리 조국과 공모. 과연 정경심 씨에 대한 이 1심 법원의 판단이 조국 전 장관 재판부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아내의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남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 SNS,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너무도 큰 충격이다. 더 가시화할 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은 내가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온 것이다. 억울하다. 가시밭길이다. 라고 1심 판결에 상당히 굴복하는 메시지를 남겨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부부가 공모를 했다라고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15개 혐의 중에 남편 조국 전 장관 3개 혐의에서 공모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 교사.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공모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번 스펙투마시, 조국 전 장관 당국대 논문 제1저자, 당국대 장영표 교수, 서울대 아들 인턴십 확인서. 이건 남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재판부 이렇게 봤고. 인턴 확인증 위조. 조민의 7개 허위 확인서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2건은 조 전 장관이 직접 확인서를 위조했다. 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증거은닉 공모. 작년 8월 증권사 PB 김경록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하게 하고 동양대 PC 반출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 정 교수가 시킨 것이 아닌 함께 가담한 경우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다. 처벌 불가하다라고 했지만 남편과 공모하여 증거은닉을 교사했다. 라는 취지로 재판부는 인정을 한 겁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특히 저 부분이 전 놀라웠는데 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인턴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틀리죠. 지금 조국 전 장관도 그 기소가 돼가지고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컨대 뭐 유재수 전 행정관 뭐 관련해 전 국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핵심적인 이 이야기가 지금 정경심 교수와 이런 공모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 형사 25-2 재판부가 이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 상당 부분 아마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허위 공문서를 갖다가 행사를 갖다가 해서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에 업무방해를 갖다가 한 것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증거인익 교사 같은 것들은 이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인익 그 정경심 교수로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15개 혐의 중에 2개가 무죄로 나오고 또 2개가 무죄로 나왔는데 증거인익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것은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거든요. 범행은 맞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유죄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정경심 교수한테는 유리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증거인익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언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차명거래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인턴서를 허위로 조작, 위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2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 그리고 출근길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시점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실제 자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과 고등학생 포함 여부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지금 실제-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그다음- 했고요. 이재명 기자, 저때 당시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청문회 때도 지금 이랬고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 출근하면서도 보도가 악의적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그건 알겠는데 당신이 위조한 거다. 아니 어리둥절해집니다. 보는 국민들은.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저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까지 설마 거짓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증거에 입각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조국 전 장관이 단호하게 얘기했죠. 너무 정말 악의적인 보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조금 전에 야당 의원과의 설전에서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민 씨에게 발급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있나 봤더니 거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또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진도 제시하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 재판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 전 장관이 직접 만들었다, 위조에 공모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사실 이렇게 지금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제 정현준 교수의 재판이 그러니까 그 재판 결정이 나오자마자 한 30분 만에 조금 전에 봤던 이제 트위터나 SNS에 이제 본인의 입장 을 올렸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발한 것도 지금 조국 장관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죠. 거기 12개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판도 여기서도 이제 그 논란의 다툼이 있을 텐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의 판결문 자체를 증거로 아예 제출하겠다.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쟁점이 될 테고 이제 거기서 또 결론이 날 텐데 글쎄요,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던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 재판부의 위조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떻게 이제 또 다시 본인이 설명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를 은닉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교사를 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비록 정경심 교수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유죄로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거 인닉을 교사했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분명하게 밝혀뒀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발언 대목이 떠오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 발언 말입니다. 검찰은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돼.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법원의 1심 판결로 무색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때 당시 법무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보겠는데 먼저 박정호 전 대변인. 네. 저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1심 재판부에 따르면 그 의혹이 선명하게 지금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저 대통령이 저때의 발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결과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직을 굉장히 짧게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무장관, 우리가 다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이제 발탁을 해서 임명을 하고 청문회를 또 거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사회가 치루었어야 될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임명을 강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치렀던 비용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지금은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겪었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국민들이 뭐 실험실의 국민들도 아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조금 잘못되면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취할 수 있는 판단과 그 무게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못내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고 뭐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직을 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청와대 참모들은 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해야 그나마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금까지의 많은 얘기들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대통령을 모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저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유죄가 분명하게 선고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측면도 분명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당시에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임명을 강행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그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 순간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물론 2심, 3심도 남아있지만 결국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조국 장관뿐만이 아니라요, 청와대의 모든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청와대 인사는 되게 고위직 인사고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경쟁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변인도 뭐 잘 경험하셨을 텐데, 어떤 자리 하나를 인사를 하려고 하면 그 반대편에서 경쟁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이 후보자에 대한, 예정자에 대한 투서와 음모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것이 조국 장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의혹과 투서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된다고 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나라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혹만 가지고 내가 인사권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례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저 당시에 조국이 사모펀드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대통령한테 줬어야 돼요. 검찰총장으로서. 다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박상기 법무장관하고 나눈 이야기를 보면, 제가 사모펀드에 좀 많이 수사를 해봐서 압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마디를 하고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인사권 행사 안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조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관, 군인사, 경찰인사 할 것 없이 청와대라는 곳은, 모르겠어요. 박상호 대변인 계신 때는 그런 게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청와대는 거기에 그 많은 의혹과 투서와 제보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곳인데, 그런 것을 다 믿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법원에서까지 다 확정 판결이 되면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고위직에 대한 인사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결과적인 예단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거기에 조금 보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뭐 꼭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청와대 내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잖아요.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저는 상당 부분이 걸러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입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그건 어느 정부나 어느 자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능력의 차이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지는 걸 통해서 임명권자가 판단을 하셔야지. 그 능력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은 많은 분 중에서 정말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일을 정말 잘 사적인 욕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인사권자의 역할과 소임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검찰총장이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벌써 25번째인가요?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인사를 강행해왔던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거를 무력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정권의 문제를 스스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지만 청와대 자체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묻는 질문서 한 200몇 가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고 또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다는 원칙 아래 청와대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보는 것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범죄까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무슨 근거를 안 주어서 못했다 제가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검찰총장으로서 한다면 적어도 대통령이 의혹만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작은 단서라도 하나 주어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사실 부족했다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을 뭐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네, 여야의 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반응부터 살펴보시죠. 우상호 의원은 감정 섞인 판결, 실망을 넘어 분노. 윤영창 의원은 자식 스펙 목숨 건 많은 부모 대신에 십자가를 지운 것이냐, 잔인하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노린 게 이런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은 오늘 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뭐 중조라고 여겨졌던 공금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정작 무죄가 났는데 아주 사소한 뭐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걸 가지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항소심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서 다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언바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고 직후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